자, 3번에 이제 보시면 납부세액의 재계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예정신고 때 안분 계산했고 확정신고 때 6개월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뭘 또 정산하느냐 라는 얘기죠. 계속 이제 다시 정산을 해. 이게 재정산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의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에 면세사업의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 당초 안분 계산 대상이 되었던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을 뺍니다. 환급세액에 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다가 납부세액을 줄여주거나 또는 환급세액을 줄여주거나 또는 다시 돌려주거나 이렇게. 그러려면 이제 뭘 하느냐. 지금 여기에 있는 얘기들은 이 공통 매입세액을 딱 그 한 과세기간에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로 한 번만 계산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과세기간에 이게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동안 딱 한 과세기간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좀 더 계속적으로 계산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계산의 요건이 첫 번째 이것을 산 이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이어야 돼. 감가상각 자산은 상당히 오래 쓰는 거잖아요. 오래 쓰는 건데 딱 한 과세기간에 과세와 면세의 비율로 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시키고 공제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여러 기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이어야 돼요. 여러 회계기간 동안 쓸 거니까 한 과세기간 걸로만 계산하면 안 되겠다. 불합리하다. 재계산 대상이 되는 자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감가상각 자산이어야 되고 이거면 이제 재정산하라는 거죠. 두 번째, 매입세액이 공제가 됐어요. 당초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었거나 그 실질 귀속이 불분명해서 안분 계산 방식에 의해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됐어. 지금 여기처럼. 불공제시킨 나머지는 공제가 된 거니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됐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면세 비율에 변화가 없더래요. 변화가 없으면 계산할 필요가 없지. 근데 면세 비율이 변동이 생기는데 아주 조금 생기면 안 하고 면세 비율의 변동이 5%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의 비율 여기를 보면 지금 여기죠. 여기 비율과 여기에 퍼센트가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것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했던 그러니까 여기라 보면 처음 했으면 취득한 날이고 요 이후에 한번 재정산을 했으면 그 다음에 퍼센트가 바뀔 건데 지금 다시 재정산할 때는 요때 거, 여기가 아니라 바로 앞전 거. 요것의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는 재계산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즉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의 비율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가로 열고 그 이후 과세기간에 재계산하면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했던 비율 간의 차이. 즉 첫 번째라면 뭐 여기 한 기수 했죠. 그럼 얘와 지금 기수 과세기간. 그 다음이면 얘와 그 다음 기수. 여기 차이가 5% 이상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비슷하니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계산 방법 보시면 계산식이 복잡하게 써 있는데 우리는 뭐 계산식을 다 암기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잘 보면 뭐 상식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산하거나 또는 공제하는 매입세액. 구조만 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 있고요. 저기로 말하면 지금 100만 원짜리라는 얘기네요.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 수 이렇게 닫고 거기다가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비율 이렇게.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해당 재화의 매입세, 저기 말하면 1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 체감률이라는 게 있죠. 체감률이 자산에 따라서 건물하고 구축물은 건물, 구축물. 그렇죠. 자산의 내용 연수가 좀 긴 거죠. 이건 5%.
그 다음에 이거 뺀 나머지 기타, 뭐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25%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과된 과세기간수, 이 과세기간수는,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이 개시한 이후에 취득하면 과세기간 개시일에 취득한 걸 보겠다. 예를 들면 8월 10일에 취득했으면 과세기간 개시일인 7월 1일부터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여기 지금 한 번 했잖아요. 그럼 요때 여기 한 번 하면 요거 좀 한 번 지났잖아. 여기 하고 여기 할 때는 한 번, 두 번 지났잖아. 이게 경과된 과세기간 수예요.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은, 여기 비율은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 면세 공급가액. 이게 면세 비율이에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표가, 이 계산식이 무슨 뜻인지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당기에 확정 부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십시오. 이거는 2기에 전년도 제2기에 부가세 확정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 계산 및 정산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얘기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자, 이 공장의 건물을 볼게요. 그래서 건물 하나만 먼저 가봅시다. 공장의 건물인데, 이 건물은 작년 8월 10일에 취득했거든요. 전기 8월 10일에 취득했으면 7, 8, 9니까 예정신고 때 안분 계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리고 나서 9, 10, 12, 10, 11, 12 정산을 끝냈겠죠? 이렇게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매입 부가가세가 100만 원짜리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곱하기 과세기간 전체의 이 전년도 2기에 총 합계가 2억이고 그 다음에 면세가 1억이었어요. 그럼 이제 절반이죠. 500만 원. 이렇게 불공제를 당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했잖아요. 정산 끝났어. 뭐 그 이전에 안분계산 앞에가 없다고 치면 7, 8, 9, 10, 11, 12 이외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미리 불공제 거 뺐다 치더라도 전체가 계산돼야 될 금액은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해가 바뀌었죠. 올해가 됐어요. 단기가 됐죠. 단기에 일기 확정 신고를 할 때 다시 이걸 이제 지금 방식대로 재정산하라는 얘기죠. 이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이고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는지 보고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이 금액은 똑같아요. 1000만 원짜리 매입세 곱하기 이제 뭘로 하냐면 여기죠. 계산식 1 마이너스 체감률이 전물이니까 5%고요.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 수는 몇 번 지났어요? 여기 한 번 지났잖아. 한 번. 하고 곱하기 총 공급가액 계산할게요. 올해의 일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여기다 작게 할게. 여태 했던 이 면세 비율이 몇 프로인가 봤더니 과세하고 면세 여기 딱 보면 면세 비율이 몇 프로예요? 50%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때의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는가 봐야 되겠죠? 요때 이 단기의 일기는 전체는 2억이고 그 중에 면세가 1억 2천이야. 그럼 이게 몇 프로냐면 60%예요. 5% 이상 차이가 벌어지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면세가 증가한 비율 몇 프로 증가했어요? 10%잖아. 60% 빼기 50%, 즉 10%. 자, 이렇게 계산하면 95만 원만큼이 다시 불공제 시켜야 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를 잘 봐보면 처음에 산 이 건물이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 과세하고 면세 비율이 딱 절반이니까 500을 불공제 받습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질 자산이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이걸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쓰고 있는데 보니까 면세 비율이 조금씩 올랐죠. 10%나 올라갔어. 그러면 이때 당시에 면세 비율이 60%였으면 여기 불공제 받을 금액이 600만 원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는 면세가 좀 작았잖아. 근데 이게 면세가 커졌잖아, 이제. 10%만큼 더 커졌잖아. 예? 조금 커지면 계산 안 하고. 그러니까 이때의 기준으로 봤으면 600이 불공제 당했어야 될 텐데 이때는 면세가 작아서 500을 받았잖아. 다시 면세가 늘었지, 이제. 그럼 지금 이 둘 차이가 100만 원 나죠? 100만 원만큼 불공제 시켜야 돼. 그런데 얘가 여기서부터 요 과세 기간에 이 건물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 계산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걸 싹 빼고, 요걸 딱 빼고 이렇게 보면 되지. 1,000만 원에 원래라면 10%를 더 하는 거죠. 10%. 100만 원 더. 왜냐하면 면세가 여기는 50%고 여기 60%니까 10% 늘었으니까 100만 원을 더 해서 여기가 600이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여기하고 여기 합쳐서. 근데 5만 원이 부족하죠. 600이 안 되고 5만 원 좀 덜 불공제 받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체감률이 5%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세기간, 한 과세기간씩에 5%만큼이 사용이 되어서 사라진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5%만큼 이 1,000만 원에 5%가 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만큼은 불공제 시키지 않고 나머지만 불공제 시키겠다. 이렇게 계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는 거야. 예? 올해 1기에 한 번 했죠? 내년에 올해 2기에 또 한 번 또 해야 돼.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이번에는 체감률이 이제 5%인데 두 번 지났잖아. 과세기간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비율이 몇 프로 증가했는지 면세가 더 올랐다면 또 불공제 당할 거고 면세가 또 떨어졌다면 불공제된 것을 다시 공제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라는 건데 요 5%를 보면 과세기간 1년에 두 번이죠. 10%잖아. 합치면 1년에. 그럼 결국은 이 건물이나 구축물은 몇 년 동안 재계산해야 되냐면 10년 해야 돼. 10년. 10년 동안 그렇게 하라는 의미고 여기 기계장치 나머지 기타는 25%씩이죠. 그 1년에 과세기 두 번이니까 50%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2년 동안 하라는 얘기예요. 재정산을. 건물하고 구축물은 내용 연수가 기니까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면세 비율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여기가 5% 미만이면 안 하는 거예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 별 차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기계장치 거를 이제 정리할게요. 내용 똑같으니까. 자, 기계장치의 전기 거를 보면 전기의 매입세액이 100만 원이었고요. 곱하기 전기체 2기의 총 공급가액은 2억, 면세는 1억. 그래서 얘는 50만 원만큼 불공제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기 제1기죠. 다시 재계산하라는 거야. 똑같은 금액 1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은 25%씩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은 한 번. 그리고 면세의 증가 비율이 10% 늘었죠. 60 빼기 10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100만 원에 10만 원 더. 그거 얼마야? 만 원이죠. 어? 10만 원이죠. 10만 원만큼 불공제 시켜야 되겠는데 체감률 있잖아. 썼잖니.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25%만큼 이것의 25%만큼을 뺀 7만 5천 원만큼이 불공제 되게 된다라는 얘기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계산 복잡한데 이제 구조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단 공통 과세와 면세와 같이 쓰게 된 공통 매입세액이 있으면 일단 예정신고 기간에 취득했으면 예정신고 기간으로 안분하고 그걸 확정신고에 하면 안분 계산이 바로 필요고 바로 정산이죠. 바로 정산을 하고 그게 이제 감가상각 자산이고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되면 재정산을 하는데 몇 년간 건물이나 구축물은 체감률이 5%니까 1년에 두 번씩 하면 10%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나머지 기타 건물이나 구축물이 아닌 것들은 체감률이 25%시니까
25% 두 번 하면 1년에 50%죠. 딱 2년 동안만 이렇게 재계산을 해서 면세 비율이 늘면 불공제를 더 시키고 다시 면세 비율이 줄어들면 불공제했던 걸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이해하셔야 되겠죠. 안분계산, 확정신고 때 정산, 그 후 과세기간에 계속 재정산 이렇게.